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박이선입니다. 부산은요, 최근에 이제 바닥이 완전히 좀 돌아서서 부동산에 어떤 건매들이 조금 거래가 되고 있고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부산의 요 부동산 시세 흐름과 그리고 부산을 포함한 인근의 뭐 대구를 비롯한 광주를 비롯한 이런 광역시의 움직임, 그리고 위쪽 지방인 서울, 그리고 그 인근의 수도권, 그리고 뭐 인천, 경기까지 포함해서 그 위쪽의 뭐 시세 흐름이라든지 이걸 함께 오늘은 큰 틀로만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신문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어떤 뭐 시황을 읽어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그런 부동산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뭐 부동산이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서울과 수도권의 이야기들이 많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정부 정책이 또 나오다 보니까 어, 지금 서울 쪽이나 저런 쪽은 조정 대상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는, 지방에서 올라가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서울에 사둔 그런 집들이 거주 요건이 없죠. 그냥 보유만 2년을 하면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두고 부산에 뭐 전세를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는 지금 상승폭이 큰 그런 집들을 2년 보유만 했다가 매도를 해도 비과세 그 한도까지는 비과세 플랜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또 많이 좀 몰려갔죠, 서울 쪽에. 근데 면밀하게 시세 흐름을 보면 뭐든지 올라가는 것도 그 한계점이 오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가파르던 어떤 그런 그 추세 통계와 또 부산에 내려가던 어떤 그런 하락폭의 통계들이 지금은 조금은 수치들의 간격이 이제 좁혀지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분모에 작용하는 그 덩치가 이미 올라와 있는 게 1% 올라가는 거 하고, 물론 조그만 게 수박 한 바퀴와 참깨 한 바퀴는 다르긴 다릅니다. 한 바퀴의 개념은 똑같아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늘 통계 수치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데이터는 KB 부동산 시세에 있는 주간 그 아파트 동향 시계열입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뀐 거는 색깔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쪽이죠. 서울 쪽은 그전에는 떠문 보합 중에 한두 건이 하락의 수치들이 있다가 확실하게 이제 돌아선 거는 6월 초부터는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은 부산이거든요. 그렇지만 부산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빨간 걸로 바뀐 거는 부산에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파란색이 연해져서 연하늘색이다가 이제는 파란색은 거의 안 보이고 여기에 보합의 어떤 그런 데이터 정도까지가 나와 있는 게 KB 부동산의 서울과 부산의 현재 차이점입니다. 현재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동산 지인의 또 이제 그 시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부동산 지인의 요 시세는 1년간의 통계를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보면 서울과 부산만 먼저 비교를 하면요. 과거 최근 요 8월 달부터 23년 8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매매 정감이 서울은 2%가 올랐어요. 전체 그 가격에. 근데 서울은 전체 집값 자체가 큰 데에 프로테지가 2%라고 하면 오른 금액으로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게. 근데 부산은 평당 요거는 3,848만 원이고요, 서울은. 부산은 평당 1,221만 원인데, 부산은 1년의 통계를 놓고 보면 4%가 빠졌습니다. 서울은 2%가 올랐고요. 옆에 인천도 1%가 올랐어요. 부산 옆에 대구, 광주, 뭐, 이런 곳들도 역시 부산과 크게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부산과 똑같이 1년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울산은 0.6%가 빠진 데이터예요. 부산은 4%가 빠져 있을 동안에. 하락폭이 굉장히 좀 작죠. 근데 6개월치를 놓고 보면 부산은 아까 마이너스 4%이던 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고 서울은
또 보시면 상승이 2.3%로 더 가팔라졌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부산과 대구는 여전히 하락폭인데, 대구는 마이너스 3.6이던 게 6개월치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2.2가 됐고, 부산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이던 게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 대구보다는 부산이 조금 더 하락폭이 빠르게 축소가 됐죠. 그리고 3개월 데이터를 놓고 보면, 서울은 아까 2.3% 오름세이던 게, 오름폭이 1.5%죠. 인천도 1%가 넘던 게 0.7%의 이제 상승폭이 되어 있고요. 부산은 6개월치 2%의 그 마이너스이던 게 이제는 마이너스 0.9%, 대구는 마이너스 1.1%. 급격하게 좀 확 마이너스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죠? 3개월치 통계가 그렇습니다. 최근의 통계가. 요 말인즉슨 서울과 인천은 상승폭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더뎌지는가 하면 그래도 상승이죠. 부산은 많이 마이너스던 게 급매로 우리 집이 팔리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는 그래도 계좌번호를 달라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서 3개월 통계를 놓고 보면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9로 하락폭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개월에 이제 그 통계를 놓고 보면 사실은 여기 부산이 아직은 마이너스 0.3%의 수치로 나오지만 여기는 부산은 총 16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해수동, 남, 연 정도까지는 분위기 느껴지는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거는 조금 살짝 금매들이 빠지면서 플러스로 살짝 바뀌려나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렇지만 아직 뭐 동구, 뭐 중구, 서구, 영도구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사하구, 뭐 북구, 사상구 이런 식으로 아직은 해수 동남 연 대비 그 오름세를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구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는 마이너스 0.3으로 나와 있죠. 이 부동산 지인에서 우리가 참고로 유심히 봐야 될 데이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서울은 이제 한 달치를 놓고 봤더니 오름폭이 원래 막 2%, 2.3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얘는 이제 0.5% 정도의 상승폭이고요. 그래도 상승이에요. 그렇죠? 인천은 0.2% 상승. 근데 부산은 4% 마이너스이던 게 요거는 마이너스 0.3으로 대폭 추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폭이 극수로 이렇게 좀 줄여서 올라오고 위쪽 지방은 많이 올랐던 그 상승폭이 물론 분모가 커진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수치상으로는 요 플러스의 폭이 조금은 줄어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서울은 이제 뭔가를 뭐 투자를 하거나 살려고 하니 들어가는 초기 자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 그러면 그 인근에 뭐 수도권을 볼까? 수도권도 이제는 똑같네. 그러면 그래도 아직 인구가 그래도 아직 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지 않겠습니까? 광역시 중에서 똘똘한 자리에 그 구역에 그래도 남들이 들여다보는 똘똘한 자리에 괜찮은 물건이 금매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배낭을 메고 같이 손을 잡고 임장도 오시고 갭 투자도 하시고 그런 수요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도 이제 마이너스 0.3, 대구는 마이너스 0.4, 광주도 어느새 마이너스 0.3. 그래도 아직은 얘들이 1분이 파랑입니다. 그죠? 울산은 어느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죠. 그럼 요 통계들을 한국 부동산 원 데이터로 보면 여기는 좀 더 한눈에 이렇게 표를 보기가 더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간 아파트 동향이거든요. 여기 봤더니 차트에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촥 이렇게 튀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전국 그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여기 한번 보시면 위쪽은 서울 수도권 쪽들 데이터예요. 쭉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서울 쪽, 요 밑에 서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쪽은 뭐 전부 빨갛습니다. 5월 이후로 매주 올라온 데이터들이 다 빨갛습니다. 서울, 강남, 그 다음에 뭐 경기 내려오니까 여기도 다 빨갛는데 경기도 지역에 따라서 아직은 뭐 안성시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약간 아직 파란 게 가끔씩 보입니다. 수원 전부 빨갛고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인천 내려오니까 또 다 빨갛죠. 지금
27년 7월 마지막 주에는 거의 다 빨간색으로 상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가 인천이고요. 아까 앞에는 경기도였군요. 경기도 뭐 시흥부터 뭐 쭉 다 빨갛게 내려오다가 인천 다 빨갛다가 근데 한번 보세요. 인천 밑에가 지금 부산이거든요. 여기 인천 여기까지가 빨강으로 쫙 도배된 데까지가 인천이에요. 그 인천 바로 밑에는 마치 그림으로 그린 듯이 그 밑에가 부산인데 부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은 새파란 데이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제구, 수영구, 이런 곳은 보면 빨강으로 바뀌어 있죠. 가장 먼저 지금 빨강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곳이 연제구예요. 그리고 수영구가 이제 7월 중순 이후로 빨강으로 연속해서 바뀌어 있고요. 남구도 곧 바뀔라 말라 하여 0.07 정도의 데이터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해운대구는 한번 보니까 해운대구는 마이너스 0.02네요. 이것도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빨강 데이터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동래구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뭐 0.05. 그러니까 수치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다 줄어 있죠. 그러니까 부산, 대구, 광주 여기까지 데이터가 보이십니까? 파랑으로 아직은 대세입니다. 파랑 색깔이.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뭐 서울 쪽 수도권 오르니까 또 정책은 거기에 다 맞추어서 사실은 취득세 그 주택수 중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세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것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단기 세율 1년 안에 처분하면 70%대 2년에는 66% 이런 단기 세율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직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뭐 상속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종부세라든지 뭐 이렇게 금액 크도 한 채 혜택 가는 그런 그거는 점점 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산에 아직은 파랑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금매가 팔리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반전됐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한 달쯤 돼 갑니다. 한 3주? 채 3주가 안 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분위기인데 이렇게 통계를 보면 놓고 보면 서울은 수도권은 빨갛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빨갛고 하나도 파란 게 없죠. 부산은 내려오면 다 파랗고 이랬는데 정책은 아직도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라는 거죠. 서울 쪽은 거주 의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부산의 집사나 서울의 집사나 그동안 뭐별 차이가 없이 정부 정책 혜택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라도 뭐 서울에 똘똘한 거 사러 안 가겠습니까? 부산을 포함한 이런 광역시의 이런 부동산 정책도 조금은 서울과 좀 달리 적용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좀 찾아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요 파란 데이터들이 이제 빨갛게 바뀌기 시작을 하면 주로 어떤 것부터 이제 움직임이 있을 그거냐면요. 투자금이 아직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도 그런 분양권, 입지 좋은 초역세권의 대단지나 앞으로 신축이 될 이런 단지들이 조금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프리미엄이 너무 또 과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인데 분양권이 완공되면 10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될 그 아파트와 시세를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싶은 그런 한 5년에서 뭐 10년 차 정도 뭐 아니면 1년에서 5년 차 정도 그런 준신축 아파트들이 또 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그 세월이 또 다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또 입지 좋은 초기 재개발 어떤 그런 지역의 물건들까지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한겨울 잠에서 깨어날까 말까 이제 이러고 있는 데이터가 한눈에 보이시죠? 요거 좀 참고하시고 부지런히 원하는 그런 단지가 지역에 있다 하면 현장 임장도 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이 흐름 시류에서 또 너무 마음을 놓고 계시면 나중 되면 격차가 발생합니다. 지금 서울 쪽에 한번 보세요. 초기에 안 올라가고 뭐 지금 들어가서 뭐 사야지 하면 이미 지각비를 너무 많이 치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도 이제 그런 초입에 또 와 있을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 되시라고. 서울 쪽에 이제 기업 덩치가 너무 크면 그 또 자금들이 지방으로 또 움직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에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나는 서울은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발품을 파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까지 저희 사무실이 여름 휴가였는데요. 초롱소장은 뭐 한여름 이 휴가를 사무실에서 사실은 문 딱 닫아놓고 안에서 유료 강의로 결제를 했던 주식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한 3일 동안. 이제 대충 다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휴가 기간이지만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시면 상담이 가능해요.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거든요. 오전에는 수영하고 오후에 이제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행복한 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